지난 9일 2023 공익인권시민연합 발대식 및 창립총회가 진천동 피아스타 뷔페에서 열렸습니다. 보아원은 15일 보아원 회관에서 제66회 보아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지난 11일 외국인 근로자 종합 무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칠성 개시장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대구생명보호연대 기자회견이 1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 문화원이 주최한 베란다 힐링 콘서트가 지난 8일과 9일 본동 주공 성당 레미안 아파트에서 개최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재단은 강정고령보 디아크 문화관에서 아름다운 우리 전시회를 개최 중입니다. 2023년 달서 희성 사회인 야구리그 6월 둘째 주 경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대구 시립국악단의 하요 국악무대 한국의 춤 선의 옹묘가 6월 20일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술홀에서 열립니다. 뮤직한테 제12회 정기 연주회 꿈꾸는 지하철이 6월 21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1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9일 2023 공익인권 시민연합 발대식 및 창립총회가 진천동 피에스타 뷔페에서 열렸습니다. 공익인권 시민연합은 시민이 주인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연합소개, 환영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전방위적인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라의 주인이 되는, 또 그리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아무쪼록 저희들을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같이 함께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조금 더 거리낌이나 부끄럼 없이 저희들은 공공성을 띠고 열심히 전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저희 공인년 발대식과 창립총회를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가장 핫하게 대두되는 어린이 문제, 그리고 보수와 중도, 진보가 함께하는 3섹터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공익인권 시민연합은 인권유린, 부정부패 단절,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단절 운동 전개 등 시민을 위한, 시민이 주인되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재단법인 보아원은 15일 보아원 회관에서 제66회 보아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보아상은 도시화와 핵가족화, 고령화로 인한 노인 문제 등 어른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전통 가치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가운데 묵묵히 효행과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을 발굴해 매년 보아원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제66회 보아상 본상 수상자는 경북 봉화군에 거주하는 이병환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대구 경북 지역에서 효행상 20명, 열행상 2명, 선행상 3명 등 총 2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보아상 본상을 수상한 이병환 씨는 6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나 젊은 시절 시작한 레미콘 일로 생계를 이어오던 중 뇌경색과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보살피기 위해 20여 년간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모친의 병수발에 전념하며 지극정성으로 챙기는 분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사회의 기감이 되는 바 보아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여기 모인 수상자 모두는 앞으로도 부모님 모시기에 열가성을 다하여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수상자 일동은 대한민국 효와 윤리, 도덕 실천에 한층 더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수상자를 대표하여 답사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재단법인 보아원은 1956년 대구 경북 효행사업의 선구자인 고 승당 조영호 선생의 뜻으로 설립돼 1958년 제1회 시상을 시작으로 매년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지난 11일 외국인 근로자 종합 무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 서비스 기회 제공을 통해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내 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된 이번 무료 종합 진료 행사는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대구시 의사회, 경희대학교 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후원하여 내과, 피부과 외 6개 진료 과목으로 40여 명이 의료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저희들 오늘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는 이제 매년 이제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료를 위해서 저희들 휴일이지만 의료봉사단과 의과대학 학생들 이제 한 40여 명이 오늘 일요일에 수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 대구시 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이런 외국인 노동자 진료 외에도 이주민 무료 진료를 의사회관에서 매달 홀수달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요일마다 진료를 시행하고 있고 그 외에 뭐 무료 급식 행사나 사랑의 살, 그다음에 사랑의 연탄 나누기 등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 사업, 교육 사업, 문화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외에 특성화 사업으로서 이렇게 무료 진료 사업과 무료 임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는 사실 대기업이 없고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대구 경제에 정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도 또 각 기업에서 사업주분들께서도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코로나가 해제되고 무료 진료 행사가 다시 재개된 이날 행사는 8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3D 업종 근무로 인해 육체 노동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많아 정형외과, 피부과, 내과, 안과 등을 위주로 맞춤형 진료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하반기에도 외국인 근로자 종합 무료 진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칠성 게시장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대구생명보호연대 기자회견이 1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식용을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칠성 게시장은 이미 5년 전 권영진 전 시장이 칠성 게시장 조기 폐쇄를 시민들과 약속하였으나 여전히 달라진 건 없어 보호활동단체와 반려인 및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칠성 게시장은 아직도 여전히 성행 중입니다. 몇 년 전에는 제가 거기에 있는 업주분들에게 폐쇄 및 업종 전환에 대한 서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칭 대구생명보호연대에서 연합을 해서 이렇게 대구 칠성 게시장 철폐 요구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3대 게시장 중에 이게 마지막 남은 게시장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선진국의 6, 7위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칠성 게시장에 대한 논의는 일단 좀 폐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날 시민 서명 운동은 이틀 동안
1,300여 명이 참여했고 이달 말까지 10,000명을 목표로 하여 칠성 게시장 조기 폐쇄를 대구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달서구 문화원이 주최한 베란다 힐링 콘서트가 지난 8일과 9일 본동 주공 성당 레미안 아파트에서 개최됐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베란다 힐링 콘서트는 달서구 문화원이 주최하고 달서구 의회, 푸른방송과 푸른신문이 후원해 통기타, 경기민요, 현악 삼중주, 성악, 트롯 가수의 공연 등 수준 높은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김용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이 참석한 이번 베란다 힐링 콘서트에서 각 무대가 펼쳐질 때마다 입주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이웃과 인사하며 오랜만에 자유로운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이태훈 구청장은 음악을 통해 마음을 위로받고 또 올여름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강정고령보 디아크 문화관에서 노인 세대의 희망을 담은 아름다운 우리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상록수 실버타운과 상록수 기억학교, 강북노인복지관, 성소노인복지관이 함께 주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아름다운 우리라는 주제로 노인 세대가 나다움을 표현하는 사진과 시, 캘리그래피, 수채화, 캐리커처, 초성화 등 다양한 종류의 작품 약 15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 부스로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느린 우체통, 책갈피 만들기가 있으며 이벤트로 인증샷 참여를 하면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권과 네이처파크 입장권, 미담장 토탈뷰티 이용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전시회를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상록수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전시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록수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 작품은 올해로 두 번째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작품 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작품집을 함께해서 어르신들과 함께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소중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리며 작품집 제작과 전시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상록수재단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일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1995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과 영유아 보호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노인과 아동을 위해 노인종합복지관과 실버타운,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어르신 관련 복지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립국악단의 화요 국악무대 한국춤 선의 옹유가 6월 28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열립니다. 한국의 춤을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전통성과 시대성이 조화된 균형 잡힌 공연 감각이 돋보이는 시립국악단 한국무용팀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에서는 1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궁중무용인 차용무와 조선 전기에 창작되어 가장 즐겨 연을 냈던 향발무부터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민속무용으로는 화려한 부채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화선무와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살풀이, 마지막으로 태평성대를 축복하는 뜻을 담고 있는 태평무까지 다양한 한국 무용을 통해 춤의 깊은 매력을 전하고 작품에 관한 해설을 통해 관객에게 쉽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해설이 있는 화요국악무대는 6월 28일 저녁 7시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뮤직한테 제12회 정기연주회 꿈꾸는 지하철이 6월 21일 대구 콘서트 하우스 챔버홀에서 개최됩니다. 지하철을 타고 공연을 보기 위해 엄마와 함께 외출을 나선 원희가 엄마의 이야기를 듣다 잠이 들어 꿈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지하철 노선을 따라 재미난 스토리와 함께 어울리는 우리 가곡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뮤직한테는 순수한 열정을 가진 음악가들이 모인 예술단체로 2010년 창단 이래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고 찾아가는 음악회, 국제성악 콩쿠르, 국제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6월 21일 오후 7시 30분에 대구 콘서트 하우스 챔버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영님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1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제5회 달서구청장배 전국볼링대회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대한볼링협회 승인대회인 제5회 달서구청장배 전국볼링대회를 전국볼링 동호인 클럽 200개 팀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참가 자격은 전문체육선수, 프로선수를 제외한 19세 이상 남녀 생활체육 일반 동호인으로서 200팀 600명이 각 조별 경기를 2일간 진행했습니다. 3인조 단체전 경기는 대구의 챔스 A팀이 우승했으며 개인전 5승은 달서구 사무볼링클럽 소속의 정성진 선수가 761점의 기록으로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교통안전 캠페인 진행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7일 아침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앞 내거리 장기초등학교 및 장동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성서녹색어머니회, 성서모범운전자회 등 교통안전봉사단체와 달서경찰서, 부직원 등 60여 명이 참여한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스쿨존 안전운행 및 과속불법 주정차 금지와 1월 22일자로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준수 이외에도 이륜차 및 PM 안전운전, 승용차 외일제 동참 등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시책을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야간경관 사업으로 거리 곳곳에 받고 안전한 가로등을 조성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육아읍 테크노폴리스 상가 거리와 다사읍 태원 하이츠 앞 옹벽에 야간 경관 사업으로 상징적이고 밝은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진입구에 9m 높이의 달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보행 전용 도로와 녹지 구간에 스트링 라이트 및 게이트 시설물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가로등 30대소의 달의 이미지로 만든 둥근 보행등을 설치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과
야간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등 체계적인 경관의 지침과 함께 야간 경관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받고 안전한 달성군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대구시 6개 구군 연합 사격 프로그램 운영 소식입니다.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 6월 1일 대구 사격장에서 대구시 6개 구군 연합 사격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각 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참여한 청소년 및 실무자 56명은 조를 나눠 클레이 사격, 권총 사격, 서바이벌 체험을 즐겼으며 승부와 상관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지향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이들이 사회성을 회복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장기초 건강 한마음 티셔츠 디자인 공모 소식입니다. 장기초등학교는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건강 한마음 티셔츠 디자인 공모를 개최했습니다. 4월 전교학생회 회의를 통해 2023 학생 참여 예산 사업으로 6학년에서 제안한 학년별 단체 티셔츠를 구입하여 장기초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교육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자는 안건이 다수결로 선정됐습니다. 디자인 공모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 한마음 티셔츠 디자인을 제작하고 티셔츠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선정하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므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아주 높았으며 디자인 작품 공모 및 디자인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주 시민의식을 내면화하고 학생이 주체가 되는 참여와 소통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슬고 학생과 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행복, 여행, 가족사랑 문화유산길 걷기 소식입니다. 비슬고등학교는 지난 5월 27일 문화유산길을 걸으며 가족 간, 사제 간 소통과 서로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가족사랑 문화유산길 걷기를 실시했습니다. 학생 가족 15팀과 사제 7팀은 서로 다른 이유로 모였지만 미션을 수행하면서 소통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가족이나 멘토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최홍일 교사는 회복적 생활 교육으로 학교와 가정이 힘을 모아 학생의 고충을 이해하고 학생들은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면 학교가 행복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6월 15일자 푸른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 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와룡아랫 공원에서 단오를 맞아 민속씨름, 전통놀이 등 우리 고유의 다양한 민속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2023 와룡민속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와룡민속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월백권의 달배 달맞이 축제, 두류권의 두류문화 한마당과 함께 성서권의 지역주민 화합 단오맞이 행사로 오는 6월 17일 와룡아랫 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성서지역발전회와 달서구 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씨름 대축제, 궁별 윷놀이 대항전, 턱매치기, 창포물의 머리감기 체험, 주민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단오 명절의 전통을 잇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씨름단 초청 경기, 지역 출신 이태현 천하장사의 팬사인회 등 우리 고유의 전통 스포츠인 씨름을 경험해 볼 수 있으며 지역 가수의 축하 공연과
방송인 이동준 씨의 멋진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달서구 감삼동은 지난 10일 감삼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마을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선물을 죽전 119 안전센터와 감삼파출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삼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은 죽전 119 안전센터와 파출소 직원들을 응원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담아 고마운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인들이 배운 캘리그라피를 활용해 각자 한 개의 머그컵에 캘리그라피 응원 문구를 손수 정성스럽게 새겼고, 추진위원회는 죽전 119 안전센터와 감삼파출소에 전달했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창의성과 인성을 교육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의식 회복 사업입니다. 작년 감삼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은 학생들이 직접 내킨 부채를 제작하여 감삼동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분들에게 전달하는 등 다양한 마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조자영 감삼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장은 고사리 손으로 만든 학생들의 작지만 소중한 마음이 불철주야 감삼동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2일 제21보병사단을 방문해 육군 장병을 위문하고 이상열 사단장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안보 강연, 최신 무기 견학 및 장비 체험, 안보 다짐식을 가진 달성군보훈단체 연합회는 다음날 강릉 통일공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을 돌며 안보 큰걸음을 내디뎌 갔습니다. 안보 큰걸음은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 전쟁 정전 70주년 기념 3가지 약속, 기억, 기록, 기념의 첫 번째 약속에 이어 달성군이 두 번째로 풀어낸 약속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 달성군지회를 중심으로 달성군 10개 보훈안보단체는 12일 제21보병사단 방문 후 13일에는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최초로 남침 상륙한 강릉의 통일공원에 들러 자유의 가치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에 머물며 6.25 전쟁에 잊혀진 영웅들인 학도병 772명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의 녹도 기렸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2일 주요 관광 명소인 송해공원을 통과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공한지 2개소를 특색 있는 경관이 돋보이는 정원 형태의 녹지 공간으로 조성했음을 밝혔습니다. 공한지 2개소는 송해공원 입구 앞, 입구 주차장 연접부에 위치하며 최근 개설한 송해공원을 통과하는 도로에 따른 매입 잔여지로 그동안 방치되어 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하여 이색적인 녹색 휴게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송해공원 입구 공한지에는 에메랄드 그린, 스노우화백, 블루아이스, 문그로우 등 규모 8종 75그루, 수호, 황금사철, 홍가시 등 관목 6종 500그루, 큐케라, 에키네시아 등 초화류 12종 1717포기 등 평소 보기 힘든 수종을 다양하게 식재하고 휴게시설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차장 연접부의 공한지에는 언덕을 따라 산책로를 조성하고 팜파스 그라스와 수크령 등 그라스류를 식재하여 가을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